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정원 채널, 저는 플로리스트홍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찔레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조영남 선생님의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찔레꽃 찻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원 뒤쪽에는 제가 심은 개복숭아가 큰 게 두 그루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꽃이 하도 예뻐서 한 가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여러분들? 이 찔레꽃은 우리 한국의 소박한 정서와도 맞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찔레꽃 찔레순을 여러분들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장소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만 가면은 찔레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추억을 쏘아나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찔레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토양과 일조량과 함께 항상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물주기에 대해서, 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을 안 주면은 식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식물들이 있죠. 만약에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죽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율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호주묘아들, 이런 식물들은 식물을 안 주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꼭 물을 놓치지 않고 제때 줘야 됩니다. 이런 율마를 키우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쁜데 물주기가 좀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을 키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물 주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안 주면은, 놓치면은 이파리가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 식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파리를 말라도 이파리는 떨어지지만 율마처럼 바로 죽지는 않고 새로운 잎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식물이 뭐냐 그러면은 유칼립투스입니다. 전에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유칼립투스를 갖다 뒀잖아요. 폴리안 유칼립투스를 갖다 뒀는데, 그 유칼립투스를 여러분 키우다가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리지 말고 꼭 물을 다시 주면은 새로운 이파리가 나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여러분, 이 금전수인데 이렇게 감자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 감자 속에는 물을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금전수는 물을 자주 주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육질이 두터운 것들, 이파리가 두터운 것들, 스투키라든지 산세베리아, 이런 식물들도 물을 그 잎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런 유형의 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말랐을 때는 금방 표가 나는 식물이 있어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만냥금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식물들은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이파리가 이렇게 쳐져버려요. 그러면은 물 줄 때가 됐군 하고 물 주면 됩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쉽죠, 만냥금은. 그 다음에는 물을 주도 안 주도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있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해피트리라든지 녹보수,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고무나무 종류들은 그냥 당분간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물을 주든 물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은 통상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보름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있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물 주는 양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빨래를 이렇게 하고 넣습니다. 넣으면은 빨리 마를 때가 있고 아니면 잘 안 마를 때가 있어요. 빨리 마를 때는 그 계절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식물도 물을 빨리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래가 빨리 안 마를 경우에는 식물도 빨리 화분에 물이 안 마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물을 적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시는데, 물을 주는 겨울에는 주로 대낮에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봄과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좋아요. 특히 혹석인 여름에는 대낮에 주면은 식물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줄 때는 절대 여러분들 찔끔찔끔 주면 안 되고, 물은 확실히 줘야 됩니다. 아니, 물을 줬는데 이틀도 안 돼가 또 식물이 이렇게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물을 줬는데 이 식물이 물을 그렇게 잘 먹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 잘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넘치면은 절대 스며들지를 않아요, 한 번으로는. 그리고 요즘 파는 그 흙들이 나무 껍질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물을 금방 흡수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과 흙이 따로 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벌러서 물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좀 적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흙을 후벼 파서 충분히 물을 갖다가 줘야만이 또 다음 주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물을 줬으니까 무조건 흙 속에는 물이 다 들어갔을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물은 수돗물을 주면 안 좋다, 뭐 빗물을 받아주면 좋다, 어떤 물은 뭐 그냥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물을 그냥 수돗물 그냥 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수돗물을 물통에 받아서 주라는 분들은 뭐 수돗물 속에는 약품, 그 뭡니까? 염소입니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날아가고 난 뒤에 뭐 주라 그러는데, 그 수돗물을 줘서 식물이 어떤 해롭다고 이 생각을 하시기 전에 다른 요인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식물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물에 상관없이 그냥 다른 요인에서 잘 키우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면 관수가 어떻고 뭐 직관수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면 관수는 뭐 좀 유식한 말로 저면 관수입니까? 그냥 다라이 같은데 이게 담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저면 관수라 그러는데,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배어 올라오죠, 밑에서부터. 배어 올라오는데, 여러분, 식물을, 화분을 여러분들이 장시간 어디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식물이 바짝 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냥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은 그냥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 화분 위에다가 비료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유박이라든지 이런 알갱이를 옮겨 놓을 경우에는 그냥 직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료가 물과 섞여서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파리가 큰 관엽, 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인도 고무나무처럼 이파리 큰 것들은 닦기도 하지만 그냥 시원하게 직관수를 해가지고 좀 헹궈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식물이 숨을 쉬는 이파리의 기공들이 안 막혀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그냥 전면관수를 시킬 분 전면관수 시키고, 전면관수 하고 있는 중에 위에서 그냥 샤워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요거는 제가 항상 제가 이론적으로 제가 정립을 한 부분이거든요. 식물은 화분이 자기와 크기가 같은지 아니면 적은 것을 택해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식물 화분 속에 물이, 수분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작아진다. 식물은 화분 속에 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뿌리에 안 되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뿌리가 썩게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식물은 절대 자기 몸집보다 큰 화분을 하면은 물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가 썩죠. 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화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면관수, 직관수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화분관리를 금방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직관수를 해가지고 위에서 물을 갖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흙이 다져지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을 키우시는 분들은 난석이 또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관수를 하면은 나중에 막 난이 물에 둥둥 뜹니다. 흙이, 난석이. 요거도 여러분들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분을 심은 지가 오래된, 식물을 심은 지가 오래된 화분은 사실은 물 주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 식물이 화분에 차지하는 뿌리가 비중이 뭐 20%, 30% 정도 됐다 그러면 점점점 식물이 크면 뿌리가 커질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화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60%, 70%, 80% 될 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 60%, 70%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물을 많이 줘도 이 식물이 다 소화를 해내요. 과습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식물 물 주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식물이라는 게, 키운다는 게 공산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산품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항상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값을 넣으면은 똑같이 원료 값을 넣으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상품이 똑같이 나오듯이. 근데 식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레시피를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충은 어떻게 합니까?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물을 좀 죽이고 또 키우다 보면은 또 이런 또 동영상을 보면서 또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식물 박사, 식물 고수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식물을 안 죽이고 다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면은 저같이 화원을 하는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좀 죽이기도 해야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식물 물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물 물주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내의 정원 채널, 오늘은 식물 물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고 공감이 간다 생각하시면 저를 춤추게 하는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봄철과 함께 실록의 계절 4월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